자, 1과목 이론 끝났고요. 1장 그 에너지 설비 일반에서 보일러에 대한 내용을 봤고요. 그 다음에 2장 열설비 재료 봤습니다. 그래서 내화재, 단열재, 보온재 이런 내용들을 확인했고요. 저랑 이론 내용. 그 다음에 3장에 계산 문제에 잘 나오는 게 열 전달, 그래서 전도, 대류, 그 다음에 복사 이런 내용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전열량 계산하는 그런 거. 그 다음에 거기서 열교환기도 얘기했습니다. 열교환기가 출제 비중이 거의 100%인데 그 대수평균 온도차 구해서 요거 전열량 구하는 거 Q 공식 그거 배웠고요. 그다음에 4장에서는 열설비 설계, 보일러 설계죠. 이런 내용 확인했는데 1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과목 전체 연습 문제를 한번 확인할 건데 이 연습 문제들은 다 기출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출제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이거. 그리고 문제수는 전체 다 해서 120문제 정도 됩니다. 이거 1번부터 해서 이론 문제하고 계산 문제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좀 확인하시고, 자, 이론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해설 참고해서 이제 빨리빨리 풀고 이렇게 노트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해야 될 게 계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당하지 않고 어떤 공식을 써가지고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해야 되는지 그 포인트를 저랑 같이 주안점을 둬가지고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확인할 건데요. 1번부터 해서 한 20번까지는 이론 문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가 1장에서 보일러 배웠죠. 그래서 보일러의 3대 구성 요소는 무엇인지 적으시오. 그래서 3개를 적어야 됩니다. 요거. 자, 그래서 자, 해설에도 있는데요. 연소 장치하고 그 다음에 본체하고 보일러 통이 있어야 되겠죠. 본체. 그 다음에 보일러에 부착되어 있는 어떤 장치들, 그런 거를 부속 장치라고 얘기합니다. 부속 설비들. 자, 그래서 그 연소장치 있어야 되고 본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연소장치는 뭐 버너 정도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거 있어야 되고 본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부속 설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거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내용 됐고요. 자, 2번 내용 확인할 건데 코레니시 보일러에서 노통을 편심으로 설치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얘가 노통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앞부분만 한번 확인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노통이 뭐냐면은 연소가스가 이렇게 지나가는 쪽에 여기서 이제 버너를 당겨가지고 이렇게 노통이 내분식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평형 노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 얘기한 겁니다. 요게 가운데 안 있고 이렇게 연소 장치가 이렇게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고요. 그 다음에 요게 편심 이렇게 준다는 얘기죠. 이게 편심이 이렇게 가운데에서 이렇게 치우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편심으로 설치하는 이유는요, 요거 순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물의 순환. 그래서 정답이 보일러 수의 순환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저 가운데 있으면 아무래도 얘가 잘 안 들 거 아니냐.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편심으로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배치를 합니다. 그렇게. 자, 그래서 2번은 그래서 편심을 설치하는 이유가 순환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래서 요걸 기억하십시오.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형 노통에 아담스 조인트 걔를 설치하는 이유를 2가지 쓰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론 문제고요. 자, 그래서 아담스 조인트 설치하는 이유가요, 그 해설에도 있는데 열 영향에 의한 신축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2번째가 노통의 이음부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아담스 조인트를 한다. 그래서 아담스 조인트를 설치하는 이유, 하는 이유 2가지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론 문제고요. 4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통의 갤로웨이 관에 대해서 지금 장점 3가지를 적어라. 얘를 설치했을 때 이거 왜 설치하냐. 그래서 장점 3가지를 적으시오. 그래서 4번도 이론 문제인데요. 자, 첫 번째가 노통을 보강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유고요. 2번째, 통 내부의 물 순환을 좋게 합니다. 순환을 좋게 하기 위해서. 3번째가 전열 면적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갤로웨이 관은 그런 장점이 있다. 3가지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3가지 적었을 때 보통 뭐 3점도 나올 수 있고요. 6점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 문제 같은 경우에는 부분 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3개를 적어야 되는데 하나밖에 안 적었다. 근데 그 문제가 4번 문제가 6점짜리다. 그러면 2점을 확보할 수 있죠. 그래서 아는 대로 다 적어야 됩니다. 자,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동그라미가 이렇게 3개 나옵니다. 3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다 쫙 적어야 되겠죠. 실제 시험에서는
동그라미가 3개 나옵니다.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계산 과정하고 답을 적어야 되는데, 요거 주관식 이런 서술형 문제는 이렇게 동그라미가 저렇게 3개 나옵니다. 그래서 아는 대로 이렇게 다 적어야 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기억나는 대로 좀 적어줘야 1점이라도 더 획득을 해서 합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통형 보일러를 크게 4가지로 분류하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원통형 보일러. 이게 원통형인 거죠. 이렇게 생긴 거. 근데 얘가 이렇게 서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통형 보일러는 입형 보일러, 이렇게 직립형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노통 보일러. 노통 보일러하고 연관 보일러하고 노통 연관 보일러가 대표인데 걔는 이렇게 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 있냐? 보일러가 이렇게 서 있냐? 직립형. 그 다음에 보일러가 이렇게 뉘어 있냐? 그래서 노통 보일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통 보일러, 그 다음에 노통 연관 보일러, 연관 보일러. 요 3가지는 요거고요. 첫 번째 정답 채택한 게 입형 보일러가 되겠습니다. 요거를 입형, 그 다음에 요걸 횡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통형 보일러 4가지 써라. 그래서 요거는 틀리면 안 되겠습니다. 요거. 자, 그래서 보일러는 원통형, 크게 나와서 원통형 보일러하고 수관 보일러 나누죠. 그래서 원통형 보일러 종류 4가지 써라. 자, 6번도 마찬가지인데요. 노통 보일러의 종류 2가지를 적으시오. 요게 노통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노통 보일러는 코르네시 보일러하고 노통 1개짜리, 그 다음에 랭커셔 보일러 노통 2개짜리. 노통이 1개냐, 노통이 2개냐. 그래서 코르니시 보일러, 그 다음에 노통 1개짜리, 그 다음에 랭커셔 보일러, 랭카셔도 괜찮습니다. 랭커셔 보일러 노통 2개짜리. 1개, 2개. 요거 노통 보일러의 종류 2가지 정리의 문제가 6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7번 보도록 할게요. 보일러 중에서 강제 순환식, 수관 보일러는 자연 순환식이 있고 강제 순환식이 있고 관류식이 있었죠. 그래서 강제 순환식의 어떤 핵심 내용이 펌프 갖다가 이렇게 강제로 돌리는 거. 그래서 수관 보일러 종류, 강제 순환식 보일러 종류는 베라, 강제로 베라. 그래서 벨록스 보일러. 그 다음에 라몽트. 그래서 강제로 베라. 그래서 강제로 베라. 그래서 벨록스. 벨록스도 괜찮습니다. 라몽트 보일러. 이 2가지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잡다 가지고 베라. 강제로 베라. 그래서 그거 암기하면 자, 7번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수관식 보일러는 좀 전에 제가 얘기했는데 자연순환식이 있었고 강제순환식이 있었고 관류식 보일러가 있었습니다. 이거 그렇게 구분하면서 분류하면서 정리를 그렇게 계속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8번 볼게요. 자, 8번 라몽트 보일러. 지금 강제로 베라 지금 봤는데요. 보일러의 수관마다 라몽트 노즐을 설치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노즐 설치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수관마다 동일한 유속을 얻어서 송수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그래서 핵심 키워드가 동일한 유속, 걔를 얻어서 송수량을 조절하려고 결국에는 조절하기 위해서, 그래서 동일한 유속을 얻어가지고 송수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노즐을 설치합니다. 라몽트에서. 자, 8번이었고요.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일러 중에서 드럼 없이 하나로 된 관에 급수를 압입하여 가열, 증발, 과열 과정을 거쳐서 과열 증기를 발생하는 보일러의 명칭을 적으시오 했는데요. 이거는 관류식 보일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류 보일러. 드럼이 없다. 요 드럼 얘기하면은 수관식 보일러에서 그 기수 드럼 위에 그 다음에 수드럼 2개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기수드럼, 수드럼 이렇게 있는데 얘는 드럼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류식 보일러에서 핵심 내용이 드럼 없이 요거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드럼 없이 하면은 관류식 보일러다. 자, 9번 문제였습니다. 자,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보일러는 어떤 보일러인지
정확한 명칭을 적으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급수 펌프에서 급수를 압입해서 하나로 된 관에서 가열, 증발, 과열 과정을 거쳐 순환하는 보일러로 벤슨 보일러가 슐저 보일러가 대표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9번 정답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관류식 보일러 종류 벤슨 보일러, 슐저 보일러가 대표입니다. 핵심 키워드가 뭐였냐면 드럼 없이 9번에서 봤는데 9번하고 똑같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관류 보일러입니다. 자, 11번도 관류 보일러네요. 이 관류 보일러의 장점 4가지를 써라. 이거 드럼이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 고압 보일러에 적합합니다. 고압 보일러에 적합한 게 첫 번째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순환비가 1입니다. 이거 따라서 드럼이 필요 없다. 이게 핵심 내용이죠. 관류식 보일러는 드럼 없이 이거 순환비가 1이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관을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어서 컴팩트한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전열 면적에 비해서 보유 수량이 적으므로 가동 시간이 짧습니다. 이 내용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통 연관식 보일러와 수관식 보일러의 특징을 비교한 것이다. 다음 보기를 이용하여 알맞은 내용으로 아래 빈칸을 옳게 채우시오. 빈칸 채우기입니다. 그래서 보기 갖다가 여기다 잘 끼겨 넣어야 되겠습니다. 자, 노통 연관식 보일러 관 내부에는 뭐뭐가 아니면 뭐뭐이 흐르고 이렇게 나는데 이거 연소가스가 되겠습니다. 연소가스. 이 부분은 연소가스가 가죠? 흐르고 노통 연관식 보일러 관 내부에는 연소가스가 흐르고 수관식 보일러 관 내부에는 이게 뭐가 흐르냐 했을 때 얘가 물이 흐르겠죠. 이 보기에서 골라서 적으면 되니까 수관이니까 요 안에 물이 흐르겠죠. 노통 연관식 연관에는 연소가스가 그 연이 이 연소가스 얘기한 거거든요. 연관 안에 연소가스가 있고 수관식 안에는 물이 흐른다. 자, 가번은 해결됐어요. 그러면은 한 2점 정도는 확보가 된 겁니다. 6점이라면. 자, 나번 노통 연관식 보일러 사용 압력은 여기 보기에 보니까 먼저 확인할 건데 높다, 낮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노통 연관식 보일러 사용 압력은 어떠냐? 그 다음에 수관식 보일러의 사용 압력은 어떠냐? 요거. 자, 그래서 나번 3번 같은 경우에는 낮습니다. 그 다음에 높습니다. 수관식 보일러는. 그래서 낮다, 높다. 그래서 3번은 낮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낮다. 자, 그 다음에 수관식 보일러가 높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수관식 보일러가 고압 보일러였잖아요. 고압. 그러니까 압력이 높죠. 자, 마지막 노통 연관식 보일러의 부하 대응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고 그 다음에 수관식 보일러의 부하 대응은 어떻다. 남은 게 2개지 않습니까? 좋다, 나쁘다. 얘가 더 좋습니다. 수관식 보일러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얘가 나쁘다. 그럼 얘 좋다. 이렇게. 자,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밑에 1번, 2번, 3번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5번, 그 다음에 6번 이렇게. 여기다가 보기에서 옳은 말을 여기다 딱딱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6점짜리로 나올 확률이 높죠. 하나 적었어요? 1점. 2개 적었어요? 2점. 3개 적었어요? 3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부분 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있을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실제 시험에서는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12번은 빈칸 채워 넣기다. 보기가 있으니까 훨씬 더 수월하겠죠. 여기. 그럼 노통 보일러하고 수관식 보일러 이거 비교한 거 어떤 핵심 내용들만 좀 알면은 아주 그냥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12번이 되겠습니다. 자, 최소한 가번은 틀리면 안 됩니다. 연관 안에는 연소가스, 그다음에 수관 안에는 물이 들어있다. 수니까 물. 요거. 최소한 가번은 틀리면 안 되겠습니다.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관식 보일러의 보일러 수, 순환 방식 3가지를 적으시오.
수간식 보일러는 기수 드럼이 있고 수 드럼이 있죠. 기수 드럼, 수 드럼이 있는데요. 여기에 그래서 강수관, 승수관 이렇게 두 개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 방식, 자연 순환식, 그 다음에 뭐 강제 순환식, 그 다음에 관류식 이런 게 떠올라야 되고요. 일단 그 세 가지가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순환 방식은 첫 번째가 펌프를 사용하지 않은 자연 순환식, 그 다음에 펌프를 사용해가지고 강제로 돌려주는 강제 순환식. 그 다음에 드럼이 없는 관류식. 그래서 순환 방식은 세 가지. 근데 관류식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강제 순환식에 들어갑니다. 근데 종류는 세 가지 써라. 그러면은 자연 순환식, 강제 순환식, 관류식을 적으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실전 시험에서는. 그래서 자연 순환식이 먼저죠. 이거 원동력이 뭐냐면 비중차. 강수관 내려가는 거, 그 다음에 승수관 올라가는 거. 승수관 쪽에서 연소가스로 가열해 주는 거죠. 비중차를 이용한 거. 자, 두 번째가 강제. 얘가 효율이 안 좋을 수 있거든요. 잘 안 돌 수 있어요. 비중차가 커야 되는데 비중차가 거의 비슷하면 잘 안 돌 수 있다고요. 그래서 강제 순환식. 이거 펌프 이용하는 거죠. 펌프를 이용하니까 효율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관료식.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관료식은 일종의 펌프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굳이 얘기하면 강제 순환식에 들어갑니다. 이것도 펌프입니다. 자, 13번이었습니다. 14번 보도록 할게요. 수간식 보일러에서 보일러수 유동 방식 세 가지를 적고 설명하시오. 14번도 13번하고 똑같은 패턴의 문제죠. 똑같습니다. 지금 제가 위에 판서해놨는데 이런 내용들이 핵심 내용입니다. 자연순환식은 비중차를 이용한다. 강제순환식은 펌프를 이용한다. 그 다음에 관류식은 드럼이 없다. 위에 기수드럼, 밑에 수드럼 없다. 그래서 일종의 드럼 없이 펌프로 이렇게 하는 거. 그게 14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한번 같이 해설을 한번 읽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연순환식, 보일러수의 비중차에 의해서 자연순환시키는 형식이다. 그래서 핵심 키워드가 비중차입니다. 자, 강제순환식, 순환펌프를 설치해서 보일러수를 강제로 순환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핵심 키워드가 펌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관류식, 증기 드럼을 폐지하고 드럼이 없다는 얘기고요. 긴 관으로 제작, 구성하여 관의 한 끝에서 펌프로 압송된 물을 가열, 그 다음에 증발, 과열의 과정을 거쳐서 증기를 발생하는 형식이다. 이 내용을 그대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14번도 13번하고 똑같다. 14번이 조금 더 어려운 문제고요. 13번이 조금 더 쉬운 문제죠. 자,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간식 보일러의 장점 4가지를 쓰시오. 이거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노통 보일러 이거하고 좀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노통 보일러. 자, 그래서 수간식 보일러가 더 좋거든요. 노통 보일러보다. 그래서 수간식 보일러의 장점 한번 읽어 넘어갈 건데, 자, 전열 면적이 크고요. 연료율이 좋습니다. 높습니다. 그 다음에 증기 발생 시간이 빠르고 고압 대용량 이겁니다. 수간식 보일러가 고압 대용량입니다. 그럼 노통 보일러는 고압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대용량이 아니라는 얘기죠. 요거. 자, 외분식이므로 연료 선택 범위가 넓고 연소 장치가 밖에 있는 거, 그거를 외분식이라고 얘기하고 연소 장치가 안에 있는 거 이런 거를 내분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간식 보일러는 외분식이다. 자, 외분식이므로 연료 선택 범위가 넓고 연소 상태가 양호하다. 그 다음에 수간의 배열이 용이하고 패키지형으로 제작이 가능하다. 패키지형으로. 그 다음에 그 외에 원통형, 지금 노통 보일러가 원통형 보일러인데요. 원통형 보일러에 비해서 보유 수량이 적어서 파열 사고 시 피해가 적다. 이게 장점입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과열기, 공기 예열기 설치가 수월하다. 이게 수간식 보일러의 장점 4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해설은 6가지로 해놨어요. 그래서 그 중에 여러분들 암기 쉬운 거 위주로 해가지고 4가지를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거를 처음부터 해가지고 끝까지 계속 문장을 적으면서 깜지를 만들면서 이렇게 적으면 이제 암기가 잘 안 되고요. 핵심 키워드 위주로 해가지고 이렇게 암기해서 뼈대를 잡고 이렇게 살점을 이렇게 채워 나가면 저는 더 그게 낫더라고요. 어떤 분은 앞부분부터 해가지고 이게 글씨 하나하나
빠지지 말고 다 적어요. 예, 그렇게 하시면은 나중에 쉽게 까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키워드, 그 문장에서 핵심 키워드 딱 잡고서는 이렇게 암기하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암기가 됩니다. 자, 수간식 보일러의 장점 4가지 봤는데요. 수간식 보일러는 여기 노통 보일러 요거하고 비교해야 됩니다. 노통 보일러에는 일종의 원통형이죠. 원통형 보일러하고 요거 비교해서 정리를 하십시오. 원통형 보일러하고 수간식 보일러. 기본적으로 수간식 보일러가 더 좋다. 고압 대용량이다. 15번이었습니다. 자,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간식 보일러에서 사용되는 기수 분리기의 종류 4가지를 쓰세요. 이렇게 얘가 16번인데요. 그래서 기수 분리기의 종류 사이클론식, 그 다음에 배풀식, 스크러버식, 그 다음에 건조 스크린식, 그 외 다공판식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기수 분리기의 종류 4가지입니다. 수간식 보일러에서. 자, 17번 보도록 할게요. 수간식 보일러의 기수 드럼에 부착하여 승수관은 이렇게 올라가는 쪽인데요. 통해서 상승하는, 올라가는 쪽이죠. 상승이니까 증기 속에 혼입된 수분을 분리하는 기수 분리기의 형태 5가지를 적으시오. 똑같습니다. 그래서 16번하고 17번 같다. 자, 17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로 채워 넣기 문제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열사용 기자재 중 보일러 적용범위에 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알맞은 내용을 채우시오. 그래서 이거 암기 못하면 이거는 정말 맞추기 어려운 문제가 18번이 되겠습니다. 자, 소형 온수 보일러에는 전열 면적이 1번 동그라미 메타 제곱 이하이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소형 온수 보일러는 전열 면적이 얼마인지 암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좀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14입니다. 14 메타 제곱 이하이고 최고 사용 압력이 몇 메가파스칼 이하의 온수를 발생시키는 거냐 했을 때 0.35가 되겠습니다. 이거 암기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자, 나번 구멍탄용 온수 보일러는 석탄산업법 시행령에 따른 연탄을 사용하여 온수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3동그라미만 해당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금속재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핵심이 되는 어떤 키워드들을 이렇게 가로 넣어가지고 가로 넣기도 대비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번은 구멍탄용 온수 보일러입니다. 가번은 소형 온수 보일러입니다. 그래서 온수 보일러에도 소형이 있고 구멍탄용이 있다. 그래서 소형 동그라미, 구멍탄용 동그라미. 자, 다번은 축열식 전기 보일러. 그래서 축열식 전기 보일러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 심야 전력을 사용해서 온수를 발생시켜 축열조에 저장한 후 난방에 이용하는 것으로서 전격 소비 전력이 몇 킬로와트 이하인지 이거를 암기해 줘야 되는데 30킬로와트가 되겠습니다. 이하이고 최고 사용 압력이 얘도 마찬가지로 0.35가 되겠습니다. 0.35 메가파스칼 이하인 것이다. 자, 이런 문제들을 한번 기출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데 전혀 다른 내용이 나왔을 때 이런 지문은 맞추기 굉장히 어렵다. 암기하지 못하면 이걸 절대로 쓸 수가 없다. 그러니까 보기라도 딱 주어졌으면 그나마 조금 괜찮은데 보기도 없으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문제가 18번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보일러에 설치된 스프링식 안전밸브의 누설 원인 5가지를 쓰세요. 요거 그래서 5점짜리로 나올 확률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스프링의 탄성이 감소했을 경우에, 그 다음에 밸브 디스크와 시트가 손상되었을 경우에 이런 내용들을 적어줘야 되고요. 자, 세 번째로 밸브 디스크와 시트 사이에 이물질, 이물질이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이물질이 부착되어 있을 경우. 그 다음에 네 번째, 밸브 봉의 중심이 벗어나서 밸브를 누르는 힘이 불균일할 때, 그 힘이 불균일할 때가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작이 불량해서 밸브 디스크가 시트에 잘 맞지 않을 경우, 그때 누설합니다. 그래서 누설이 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갖다가 키워드 잡아서 얘도 좀 정리해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프링식 안전밸브의 누설 원인 5가지 봤고요.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열 증기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방법 4가지를 쓰세요. 이거. 자, 그래서 과열 저감기를 사용해라.
그래서 일정하게 하려면 과열 저감비를 사용하고요. 저온가스를 재순환시킨다. 두 번째 방법. 세 번째 방법이 연소가스량을 가감한다. 그다음에 마지막이 화염의 위치를 바꾼다. 바꾸는 방법이 있다. 그걸 적어줘야 되는데 이런 이론 문제들이 더 어렵단 말이죠. 자, 20번이었고요. 2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기의 압력 배관에 사용하는 감압 밸브 설치 시 주의사항 5가지를 쓰시오. 자, 감압 밸브는 가능한 사용처에 가깝게 설치한다. 그래서 사용처가 핵심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사용처에 가깝게 설치한다. 감압 밸브 입구 측에 반드시 뭐를 설치해라? 스트레이너. 입구 측에 스트레이너 설치해라. 이거 걔가 키워드고요. 자, 세 번째가 감압 밸브 앞에 사용하는 리듀서는 편심 리듀서를 사용해라. 편심 리듀서를 사용한다. 자, 네 번째 바이패스 배관 및 바이패스 밸브를 설치하여 고장 등에 대비한다. 그다음 다섯 번째 감압 밸브 앞에서 기수 분리기 또는 스팀 트랩에 의해 응추수가 제거되도록 한다. 그다음 그 외에 감압 밸브 전후 배관의 광경 선정에 주의해야 된다. 그다음 그 외에 감압 밸브 입구 및 출구 쪽에 압력계를 설치하여 입출구 압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그 중에 5가지 적으면 되는데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론 문제 이런 것들 서술해라 써라. 그럼 핵심 키워드만 해가지고 좀 적어주면 좋습니다. 자, 22번부터는 계산 문제인데요. 좀 쉬었다가 계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